퇴비와 유기질 비료, 토양 계량제의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주문을 받는데요. 퇴비와 유기질 비료, 토양 계량제를 어떤 걸 주문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비와 유기질 비료 그리고 토양 계량제의 신청 기간이 되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퇴비를 어떤 것을 받으셔야지 좋고, 그것에 대한 팁과,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받아서 써야 되는지, 왜 이 기간에 이 유기질 비료와 퇴비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토양 계량제는 얼마 만에 신청을 하고, 이 토양 계량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곳에 쓰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11월부터 보통 퇴비를 신청받습니다.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신청받는데요. 이맘때 이제 신청을 해야지 내년 10월 말까지 우리가 이제 그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 보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요 뒤에 보이시는 이런 퇴비는 1등급으로 보통 5,000원이 넘는데 지원을 받으면 3,000원 초반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한 2,000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건데요.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사기에는 굉장히 비싼데 한 2,000원 정도, 2,000원 아마 내로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 한 포당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맘때 또 신청을 받는 게 바로 이게 토양 계량제입니다. 저는 뭐 두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저는 폐화석 비료랑 석회고토를 쓰는데요. 규산질 비료는 따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규산질 비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쓰게 됩니다. 규산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지부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규산질 비료를 신청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석회고토를 두 가지를 신청합니다. 주로 이제 신청하는 것이 석회고토인데요. 석회고토와 여기 귤껍질 칼슘 비료가 있는데 저는 요 귤껍질 칼슘 비료를 이제 칼슘제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요것과 요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석회와 고토가 들어있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폐화석으로, 그러니까는 굴껍질 가공해서 만든 거라서 요거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즉 석회고토는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땅이 단단해지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좋은 장점이 있죠. 요거는 쓰시면은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데 땅이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번갈아 가서 쓰시면 아주 좋은 토양 계량제가 됩니다. 여기는 고토, 즉 마그네슘이 있어서 처음에 밭을 만드실 때 저는 주로 이 석회고토를 사용하고, 석회고토와 칼슘을 더 공급한다 생각하면은 요 굴껍질도 같이 이 비료도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비를 주문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으시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주로 1등급이나 특등급을 사용합니다. 주로 농협에 납품되는 최고 좋은 그런 퇴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한 번은 사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퇴비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압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비닐을 덮어 놓고 냄새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숙을 시키시죠. 부숙을 1년 동안 시켰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그 좋은 퇴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퇴비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비를 받을 때 퇴비를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한테 퇴비를 달라고 하는데 퇴비가 보면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퇴비가 우리나라는 보통 짧은 기간 동안 퇴비를 이제 부숙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비가 바로 나오게 되면은 뭐 사용은 바로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이 퇴비에서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똥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되죠. 동물 부산물로 만든 거라서 여기 안에는 우분, 개분, 그리고 돈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져서 나오면은 조금 냄새가 납니다. 부숙이 정말 다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팁은 바로 이겁니다. 이 퇴비를 만약에 받으신다 하면은 업체한테 얘기해서
좀 이게 생산연월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제조연월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조연월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때 이제 부숙을 한 퇴비를 이제 가공된 퇴비를 요 퇴비 포대에 담아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즉 이때 이제 딱 만들어서 나온 퇴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퇴비 공장에서 퇴비를 이것만 만들겠습니까? 퇴비를 많이 만들죠. 많이 만들어서 한쪽에다 이제 비닐을 씌워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쌓아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오래된 퇴비도 있을 거고, 이것 같이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된 퇴비를 뭐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뭐 날짜별로 퇴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릴 팁은 바로 이겁니다. 퇴비를 받으실 때 이게 만든 지 좀 오래된 퇴비, 즉 제조를 한 지 좀 오래된 퇴비를 달라고 해주시면은 확실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이 퇴비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퇴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생누룩이랑 퇴비를 또 주문을 할 건데요. 이것도 좀 주문하고, 그리고 여기 토곡이라는 퇴비도 주문을 반반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 퇴비를 제가 한 6개월 경과된 퇴비를 한번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승용차에다가 트렁크에다 놓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퇴비에서 냄새가 나면은 차에다 이걸 놓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퇴비를 놓은 것을 잊어먹을 정도로, 그 퇴비가 지금 아직도 제 차에 있거든요. 그것을 잊어먹을 정도로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퇴비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퇴비를 주문하실 때는 퇴비 제조 연원을 한번 물어보셔서 퇴비가 제조된 지 좀 오래된 퇴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퇴비를 쓰셔도 뭐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퇴비를 받은 지 한 달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퇴비를 받았을 때 연료를 봤더니 만든 지가 제조된 지가 한 달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퇴비 그 본연에 좀 냄새가 나곤 했는데, 지금 한 달 좀 지나니까 이렇게 비닐 씌우고 비를 안 맞게 하니까 그때보다는 점점점 기간이 지날수록 점점 냄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퇴비의 경우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주문한 퇴비인데요. 지금 이것을 까봐도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지 않고 흙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퇴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곡이란 퇴비로 1등급 퇴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3, 4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퇴비가 정말 좋아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어분과 골분이 많은 비료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좀 많이 비싸요.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9,000원짜리도 있고 뭐 몇천 원짜리도 있고 15,000원, 2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 거의 20,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되는 유기질 비료를 신청해서 한 2, 3,000원 정도 지원받아서 다음 해에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 유기질 비료를 신청을 하셔서 좋은 정말 어분과 골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단 어분과 골분이 많으면은 나중에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을 받으셔서 한 2년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분이 많으면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골분도 작물 생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당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골분에는 이제 칼슘도 많이 들어있게 되고 어분에도 좀 있겠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주문하실 때는 항상 골분과 어분, 그리고 좀 싼 그런 자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수록 그럼 가격이 저렴하지만 뭐 그런 거를 뭐 사용한다고 제가 뭐 그것을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재료가 좋을수록 값은 비싸다. 예. 오늘 제가 퇴비와, 그리고 여기 있는 토양 계량제, 그리고 여기에는 예, 뭐 유기질 비료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팁을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퇴비를 이번에 주문할 때 저도 요 한 2가지 퇴비를 주문할 예정이고, 퇴비를 받을 때 그때 좀 제조 기간이 좀 경과한 꽤 오래된 퇴비를 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받았을 때 냄새가 확실히 덜하고 나중에 뭐 바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굴껍질 칼슘 비료는 바로 칼슘을 우려내기 위한 그런 칼슘제고, 여기에 석회고토는 우리가 봄에 그 석회 비료를 쓸 때 많이 쓰이는 비료입니다. 저는 주로 이 석회고토를 많이 쓰고 당도를 올리는데 많이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꼭 기간에 일찍 주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항상 늦어서 주문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꼭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조만간 또 저도 요 면세유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면세유 신청 기간도 돼서 꼭 이번 달까지 면세유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혹시 모르시면은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에 문의하셔서 주문을 꼭 하시고 신청을 꼭 하세요. 모든 게 자동으로 막 신청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꼭 매년 이렇게 갱신하고 신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은 매년 하시는 게 꼭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